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돌아보고 또 2021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2021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제가 2월 달에 SK증권으로 와서 처음으로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초반에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도 있었고 뭐 잘못한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요. 어쨌든 한 해를 좀 돌아본다는 의미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선은 제가 사이콜로지컬 콜 옵션이라는 얘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콜 옵션의 수익 구조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려드린 적 있잖아요. 콜 옵션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손실을 보다가 이 이후로는 손실 막 이익이 난다 그래서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재밌게 사이콜로지컬 콜옵션 그러니까 심리적 콜옵션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말이 너무 재밌는 말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틀린 거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맞춘 것만 기억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거, 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잘 생각을 안 하고요. 맞춘 것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도 똑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선결돼야 되는 게 뭐냐면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이 사이콜로지컬 콜옵션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사이콜로지컬 콜옵션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상사분들, 뭐 부장님들, 뭐 사장님들 이런 분들 다 굉장히 사이콜로지컬 콜옵션 큰신 분들이잖아요. 본인들이 말해놓고 항상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한 I told you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 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다 보니까 3월 9일 그러니까 제가 첫 보고서를 쓴 이후로 지금까지 주식 파트 FM 가이드에서 주식 파트에서 제가 누가 많이 조회수 순서대로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4개 정도가 제가 이제 그 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 은 3월 9일날 제가 처음 썼고요. 그게 이제 롱 뉴 숏 올드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가 이제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보고서입니다. 공식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무형 자산에 대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는 이 ERP 컴백서티 그러면서 정말 이거 열심히 담벼락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죠. 그리고 리얼 옵션은 9월 8일 날 했는데 리얼 옵션 세 번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 세 번째 보고서는 시장 이 안에 등수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시장에서는 리얼 옵션은 정말 좀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니프티 50 그래서 5월 21일 날 했던 저희 SK증권의 하반기 전망 이 자료도 참 기억이 많이 남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류 그리고 숏 캐시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억해 보면 3월 16일 날 있었던 이 보고서가 두 번째로 많이 읽혔네요. 그래서 전 헤지펀드 매니저가 드리는 조언이라는 제목. 이때만 해도 정말 지금은 그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가 드리는 전 헤지펀드 매니저가 드리는 조언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제목이 좀 마음에 드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애널리스트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저를 이제 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도 했던 애구나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 면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어, 많은 분들이 예측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쉽게 하지만 그 대응이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게 좋은 대응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건 안 좋은 대응이었습니다. 그렇게만 안 하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숏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손실이 많이 났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고서를 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보이지 시리즈를 되게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탄부터 6탄까지, 그래서 에쿼티 듀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보이지 시리즈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자, 이제 칠판을 꺼내 볼게요. 투자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강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글로벌 IB들이나 이런 데서도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보는 지표들이 있는 것 같다.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게다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학개미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진짜 잘못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꼭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이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바뀌고 이 무형자산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3프로TV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 COE, 코스트 오브 에쿼리 뭐 이런 얘기하고 ERP 그러니까 담벼락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주식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에쿼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금리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리얼 옵션이죠. 리얼 옵션은 저는 내년에도 계속 이 리얼 옵션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아직 시장에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이지 시리즈는 한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내용이 뭐 27분, 30분 이래서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막 수학적인 내용도 그냥 아예 제가 다 설명해 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가 재미없으면 끄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자료들도 아직도 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니프티 15. 이 자료도 사실 저는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첫 보고서를 이제 하반기 전망, 뭐 연간 전망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 전망에 정말 저도 심혈을 많이 기울여 정말 열심히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기획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냈던 자료여서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기억이 많이 나고 또 이때 처음에 뭐 잘 보고서가 잘 안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도 있었고 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자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달 후라는 자료를 또 한 달 후에 업데이트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강조했던 게 통화량의 증가, 거기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쇼캐시해야 된다. 이게 이때 이제 제가 숏캐시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서 억지로 이제 시장과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통화량의 증가율이 뭐 없어 보인다. 그것만 가지고 시장 설명하는 거야. 아니야, 이게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막 이게 얼마나 더 있어 보이는 말들 얼마나 많니? 이게 통화량 증가가 뭐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도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시장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밑에 단에서 분모에서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게 숏캣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래도 이거는 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이거는 좀 솔직히 잘못한 것 같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어,
두 번째는 제가 연준과 싸우지 않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3프로 TV에 나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먼저 좀 보고 오실게요. 중요한 키워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디플레가 아니 그러면 반대 경우는 그런 거야. 연준이 그러면 이렇게 디플레랑 싸우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미안한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것 같아. 디플레 못 막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내가 이제 싸워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인플레가 가버렸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 그것도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뭘까? 어떤 걸 보게 될까? 네.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게 네. 된다는 거죠. 예. 페드 네버 슬립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얘기하는 연준의 강한 그 풋은 네. 매우 강력하다라고 저는 본 겁니다. 매우 강력하다. 해석이 다른데. 예. 그래서 판소하는 다른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오건영 팀장님. 네, 저도 해석이 시사 한번 할 적 다른데. 있는데, 네, 근데 그 여기 F를 붙여서 네. 플렉서블 AIT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요거 때문에 연준은 버블을 아예 안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네. 만약에 이 연준이 나는 버블도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보수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연준의 스탠스가 버블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그냥 어떻게든 받칠 거예요. 이게 가장 주식시장에 좋은 시나리오예요. 주식시장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아주 너무 걱정해야 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네. 부양은 계속해. 제일 좋죠. 베스트네요. 골디락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이만큼 낮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가는 안 오르는데 부양은 계속해. 네. 제가 그림도 막 그려가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도 그려가면서 연준의 이 AIT를 도입한 게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8월이었고요. 그 타이밍을 제가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전 이 부분은 이제 중장기 전략, 즉 AIT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멈추지 않는다. 연준은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주식시장 좋다. 이거는 되게 정확한 뷰고, 내년 시장을 관통하는 그 중장기 전략에도 아주 중요한 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타이밍에서, 이 과정에서 먼저 일어날 것은, 단기 전략은 인플레를 사는 게 맞는데, 인플레를 그때부터 사자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맞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본 거는 제대로 봤는데 콜을 엉뚱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면 도취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너무 성장주의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도취됐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짚어드렸던 포인트 중에서 중장기 전략이라고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 확인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연준은 멈추지 않는데 경기는 조금씩 좋아지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골디락스 장세가 이어집니다. 이 얘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내년까지도 유효한 그런 전략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좀 아픈 기억을 좀 끄집어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SK증권이 1100 간다는 보고서를 썼다,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지금도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 채널이든 어디든 계속 유튜브 채널들 매일매일 시황에 대해서 아니면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보시지 못하신 분, 그리고 이제 그때 기사만 한번 보신 분들은 여전히 SK증권이 뭐 엄청 안 좋다고 하더니 왜 지금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뭐 변명이 여지없이 제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요. 제가 그 보고서는 이 금융시장 취약성 점검과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내용을 보시면 위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주가 수준은 1850포인트 이 정도 됐었고요. 이 보고서가 나온 날 공교롭게도 1800이 깨지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내용이, 이 보고서를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기본 가정은 1800이 지켜진다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를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이거는 뒤에 이제 숫자는 빼자. 너무 이거 이거 안 맞아. 이거 안 돼. 이렇게 빼자고 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버려서 안타깝게도 기자분들의 눈에는 딱 그게만 보인 거죠. 그래서 기자분들이 그 내용에
숫자만 헤드라인만 딱 따가지고 그냥 SK증권 1100 간다고 썼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그 기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님한테 제가 기자님 이거 보고서 자세히 보시면요 11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1100은 그냥 원래 빼려고 했는데 그냥 한 줄 들어간 거예요. 20페이지 중에 한 줄 딱 들어간 겁니다. 그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표현도 아니고 저희 기본 시나리오는 1800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기자분이 지금 원고님 지금 1800 깨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한참 통화를 하고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기사가 한 30개 또 떠 있더라고요. SK증권이 1100 간다고 했다고.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난감하다 이런 상황이 이제 저 애널리스트 데뷔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구간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전히 그때도 지금 그때 한참 그때도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도 그때 뭐 1100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뭐 흑역사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뭐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 2020년 그래서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 콜옵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 좀 기록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반성하기 위한 부분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2021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주 후반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이제 휴가를 좀 다녀오려고 하고 있고요. 2021년에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열심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